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국채금리가 또 한 번 요동치면서 미국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강하진 않지만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상승 흐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편 업종별로 보면 잠시 쉬어가던 조선주가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수혜 영향과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소통도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3월 말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4월 달이 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유럽 시장이 전일날 어제입니다. 신고가 갱신을 한 나라들이 그리스, 네덜란드는 덴마크였나. 일단 프랑스는 확실하고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러한 지금 나라들의 지금 신고가가 지금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 유럽 시장이 왜 신고가로 갔는가 봤더니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주에서 발표를 했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고 미국도 오늘 새벽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미 좋아졌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새벽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상 최대치 라는 얘기와 함께 몇 년 만인지는 기사 보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주고 있죠. 이게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수들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유럽 시장이 돌파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유럽 시장. 자, 유럽 시장을 보면 자, 어제 독일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독일 시장 여기 있죠. 자, 독일 시장 이렇게 누르면 독일 시장 어제 신고가 이미 돌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신고가를 이게 그리스 시장입니다. 어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가로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 프랑스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가로 돌파를 이렇게 유럽 시장이 해주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다른 유럽 시장들도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가요. 따라서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강하든 미국 시장이 강하든 어쨌든 따라 움직이는 이유들이 바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었던 산업들 있죠. 소비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런 쪽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건설,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주들, SOC, 사회 간접 투자 관련주들 이쪽들. 그래서 기계, 그다음에 건설, 철선 등등 해서 이쪽 종목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4조 달러에 따른 그 인프라 투자의 얘기가 미국에서 오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어쨌든 그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유럽 시장이 갔기 때문에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53일째 되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은 요 날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53일째. 여기서부터 쭉 빠지고 올라가는 요 날이 53일째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중심 이론의 이게 기본인 건데 딱 53일째가 딱 찼죠. 그러니까 이전에 박스권을 기었다가 53일째 바닥을 치고 하나, 둘, 3 되니까 61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61선을 안착을 했죠. 바로 내일이 이렇게 61선을 안착을 하고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가 3대 주체가 다 매수로 들어왔고 그래서 오랜만에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당연히 지수가 급락할 일은 더더욱 떨어진다. 그래서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안 가면 안 갔지. 그렇죠? 묶어두면 묶어놨지. 근데 이 묶어두는 고삐를 풀 때가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심 이론을 봤을 때에서 내일서부터가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60일선을 이제 뚫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 보고 있는데 4월 달 시작이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3월 말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계속 원래는 시장이 여기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움직일 수도 있었었는데 여기서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떡하라? 칼을 적게 맞아라. 적게 깨지면 된다. 상장 폐지 시즌 3월 이때에서는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안 깨지면 그게 다행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개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한 20, 30개 정도 나왔죠. 그리고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까지 다 따지게 되면 한 7, 8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 80개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됐거나 상장 폐지에 위험이 있는 종목들인데 이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우글로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뭐 코스온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테라퓨틱스인가 그렇죠? 셀 테라퓨틱스, 뉴로스, 맥스로텍, 세우글로벌, MP그룹, 뭐 오키퓨, 우리로, 한국정밀, 기계, 뭐 GV, 메디앙스, ITX, 코스온, 테라셈, 쌍용차, 팍스넷 등등등등 하고 종목들 쭉 실려갈 애들이 이미 실려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려가게 되면 이제 4월 달장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려간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거를 피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번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시간이 두고 올라가면 되는 건데 대형주들은 그럴 일이 없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최근 들어서 3월 달에 대형주들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대형주 위주로 많이 얘기했을 텐데 물론 대형주 간 거 있고 안 간 거 있겠죠. 시간을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4월 달 시작이 되는 거니까 대형주들은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참 좋은 종목인데 급등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4월장이 일단 시작이 되면 거기서 개별 종목들이 빨리 움직여주는지를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가요. 급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대형주가 좋은 장점인데 이거를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형주하고 안 맞는 사람들인데 개별주에 흥한 자, 개별주에 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2월달 중순에서도 3월 달에 상장 폐지가 있으니 개별주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까지도 계속 세우글로벌서부터 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다가 지금 상장 폐지로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실망 내지는 낙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계속 봤다면 제가 일부러 잡주들 안 줬어요. 3월 달에 2월 중순부터. 이유는 다 설명을 했고 공개 방송에서도 8번 이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상장 폐지 시즌에 맞춰서 실적 안 되고 이런 애들은 일부러 추천도 안 할 뿐더러 일부러 피해가고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 매년 그래요. 그래서 15년 동안 전문가 생활 계속하면서 요때 타이밍만큼은 적자가 4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 이하거나 시가총액 뭐 2천억 이하, 1,000억짜리 이하 그다음에 좀 이상한 애들 있죠. 딱 봤을 때 그런 애들은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만 했었었는데 어쨌든 잘 피해가신 분들은 4월 달에는 분명히 기회장이 찾아올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대형주 좀 이따가 나갈 건데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정리해봤고요. 4월 시장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원익홀딩스가 3.6%, 그리고 슈캠스는 7%의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어제 편입된 삼성물산이 2.4%의 수익 내고 있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 대형주라고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삼성 SDS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시가총액 15조짜리 삼성 SDS입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는 있는데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블록체인 얘기가 나올 때에서는 꼼짝도 안 했고요. 움직이지도 않았죠. 근데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그리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주들도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미 은행주 움직였죠. 금리 상승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은행주도 한번 올라갔고 회원주는 먼저 이미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건설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움직이다가 어제는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다가 오늘 또 다시 그거를 또 만회를 하면서 또 올려버리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의 흐름들이 좋아요. 안전하고 저점으로 계속 내려가지를 않고 대신에 떠 있는 것들 말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부터 해갖고 자동차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박스권으로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지수가 4,000 이상 가게 되면 또 가겠죠. 지수 관련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수 4,000을 지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3,266만 제발 좀 넘어가라 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순환매를 노릴 수 있는 업종적 대형주 쪽을 공략하면 깨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도 신고가권에 있는 거니까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가 2,600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0, 지금 100은 아니고 3,080 정도 될 텐데 지수가 3,080 정도에서 이제 3,100을 또 다시 바라보고 있는 자리니까 대형주들도 키 맞추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삼성 SDS에 대해서 전략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 표적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삼성물산 가보도록 합니다. 자, 종목 AS. 자, 삼성물산. 자, 이것도 바닥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에 앞서서 조선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종적으로 오늘 강한 종목 섹터를 짚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짚어드리려고. 자, 조선, 철강, 그다음에 건설, 기계 이게 경기 민감주예요. 지금 얘네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수급들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금융투자 쪽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지금 4조 달러, 4,500조예요. 지난번에 거의 2,000조 가까이를 했죠. 이번에는 그의 2배에 달하는, 물론 이제 오늘 발표 예정인데 얘들이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이유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죽을 것 같아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갖다가 주먹으로 두들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들겼다가는 신고당하죠, 그렇죠? 폭행죄로. 근데 사람이 숨을 쉬질 않아요. 지금 쓰러졌어요. 뭐 해야 돼요? 두들겨서 심장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푸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가 있었죠. 뭐 나중에서는 그걸로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돈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막 폭등을 하고 있고 모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산으로 잡히는 모든, 그러니까 돈을 넣고 하는 모든 그런 이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싹 다 원자재도 마찬가지 가격이 다 폭등을 하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 돈을 더 푼다 그러잖아요. 그 더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할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뭐 올라간다고 계속 알려줘요? 뉴스에서 인프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기계, 조선 쪽도 있지만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돈을 풀 거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봐줘야 되는데 어제 조선주들이 눌릴 때에서 저는 다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의 증거입니다, 지금. 죽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지금 또다시 나온 건데요. 물론 뉴스를 찾아보면 핑계거리가 있죠. 조선주들이 지금 뭐 3개월 동안의 수주를 뭐 12조를 했느니 얼마를 했느니 그렇게 다 따져봤자 1년 동안 얘들 150조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150조 정도, 그러니까 100조에서 150조 정도 이제 수주 잔량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 심심하면 300조, 400조 얘기 나오죠. 반도체 200조, 300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년 하죠. 거기에 비하면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매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열광을 하느냐?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조선주도 한번 봐봐요. 바닥에 있잖아요. 해운주들 왜 급등이 나왔습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해운주들의 HMM이 왜 많이 올라가냐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운영사라든지 메이저들, 돈 크게 있는 애들, 뭐 한 1000조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갈 거를 찾아야 되는데 시가총액 100억짜리 들어가겠어? 1000조 있는 애들이? 이런 거 들어가야죠. 이런 거 들어가고 저런 거, 이거 1000조 있어봤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시가총액 그래봤자 4조 6천억짜리라 들어가봤자 뭐 한 5천억 들어가겠죠 뭐. 어떻게 1, 2조는 못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미 들어가 있는 자금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바닥권 여기는 애들이 지금 뉴스에 맞아지니까 올리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삼성 SDI도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얘도 바닥 권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바닥에 있을 때 주식 같지도 않을 때에서 이런 거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그때 막 갑자기 얘기 나왔어요. 갑자기. 11월 전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11월 딱 되니까 누가 막 약속을 하듯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도 11월 달에. 그러면서 2017년도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길래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삼성 SDI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대형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슈가 만나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큰 시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HMM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간 거예요 지금? 5천원짜리가 3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600, 700% 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많이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이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업황적으로 지금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인프라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주가 위치가 사상 최고치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가려면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경기 민감주 이런 애들. 그러면은 당연히 건설주들도 움직일 거고 삼성물산도 어제 말씀드린 삼성물산도 주가 위치를 보면 고점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삼성전기 뭐부터 해가지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LG화학 이런 애들은요 이미 벌써 다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얘네들 월봉상으로 보면 이미 신고가권입니다. 지금 건설주들, 조선주들의 흐름은 LG화학의 지금 2008년도의 모습에 있는 자리랑 똑같아요. 아니면 여기 있거나 2017년도에 그 LG화학 30만 원짜리 내지는 10만 원짜리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지금 조선주와 건설주와 증권주와 기계주들. 두산중공업도 한번 봐봐요. 두산중공업도 얼마나 바닥에 이 월봉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지금. 완전 날바닥에 있죠. 지금 SK하이닉스 어디 있는데 SK하이닉스 쫙 고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점은 아니에요. 얘는 고점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랑 그래서 얘는 눌리면 또 갈 것 같기는 해요. 저는 SK하이닉스 좋아하니까. 근데 많이 가긴 했어요. 삼성전기 이런 애들 보면 이 신고가예요. 신고가.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기부터 SK하이닉스 못 가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LG화학이 못 가는 거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IT 대형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알려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가는데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바닥에 있는 조선주, 철강주, 기계주 얘네들이 왜 자꾸 바닥에서 요즘에서 움직이느냐? 순환매입니다. 안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가줄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죠. 자, 그래서 삼성물산 그런 흐름을 볼 때에서는 아직 간 것도 없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익률은 2.4% 올라갔다 그러는데 2.4%인데 3%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달성을 할 거고요. 갖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3% 이상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한다?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뭐 다른 종목으로 또다시 추천주가 들어가면 공략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삼성 SDS. 삼성 SDS 19만 5천 원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자, 대형주라서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어제도 삼성물산 급하게 사지 말고 밀리면 사라 그랬죠. 근데 오늘 지수가 쉽게 안 밀려요. 여러분 딱 보면은 지수가 아까 쭈쭈쭈쭉 올라가다가 지금 요만큼 밀렸는데 또 쉽게 안 밀려요, 얘가.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워낙 못 가서 그래요. 워낙 못 갔고 지금 뭐 KT도 움직이고 SK텔레콤도 움직이고 조선주도 움직이고 또 대형주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다고 오늘 삼성전자서부터 삼성전기를 눌러놓고 지수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게 없어요, 별로. 현대차 쪽이 빠지나? 일단 만도가 좀 빠지고 현대차는 안 빠지고 기아차가 좀 빠지고 지수가 그렇게 심하게 눌릴 오늘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조정받을 때 19만 2천 원 말고 19만 3천 원까지 아니다 19만 4천 원 합시다. 19만 4천 원 어차피 뭐 대형주 1,000원 차이 별로가 없으니까 19만 4천 원짜리로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밀리면 싸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얘도 주봉상으로 볼 때에서 완전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드는 천냥봉 비슷하게 나왔죠.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어제가 천냥봉 패턴입니다. 어제가 천냥봉이고 만약에 19만 4천 원 사서 물릴 수 있어요. 당연히 물릴 수 있죠. 내일 흔들리면. 그렇게 해서 얘가 뭐 18만 9천 원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빠지느냐? 그럴 일은 없다. 밀리면 다시 올라가면서 20만 원 혹은 뭐 21만 원 올라오면서 3% 정도는 기본적으로 달성을 해줄 수 있는 주봉상에 이제 바닥을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 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 대형주를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지겨워서 이게 안 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벌써 3년 동안 안 간 종목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빠져서 3개월 동안 빠지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욕만 합니다. 이거 게시판 가면 뻔합니다. 삼성 SDS 아마 욕만 아마 난무가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동안 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이걸 사느니 차라리 딴 걸 사겠다 뭐 이런 마인드라서 오히려 그럴 때 이거를 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던질 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도 사서 가져갈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면서 19만 4천 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대형주인 삼성 SDS 매수가는 19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당연히 전화부터 가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 네. 매수가 9,600원이고요. 9,600원이시고 비중은요? 비중 20%입니다. 20%. 네. 작년 11월 달, 12월 달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신 건가요? 네, 그때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아, 배당 받으려고? 네. 뭐 배당은 잘 받으셨죠?
네, 배당 아직 입금은 안 됐는데. 네, 입금은 안 네, 됐고. 배당은 네. 네, 배당 얼마 정도 준다고 하던가요? 470원으로 좀 내렸더라고요. 그렇군요. 재작년에 670원이었는데. 어쨌든 뭐 아마 배당은 좀- 받으셨으니까. 근데 배당보다는 더 빠졌었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배당보다 더 빠졌어요. 배당 낙대. 그렇죠. 원래 이제 배당을 받으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그 다음 날에 배당만큼만 빠져요. 그래서 지금 딱 네. 4% 빠졌던 건데 네.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은행주들이 다 흐름들이 좋았고 저도 그래서 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네. 그때 보니까 기업은행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 두 가지를 네. 추천했었었는데 네. 요 수급을 보면은 조금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좀 들어오더라고요, 얘네들이. 네. 예, 다시 들어와서 결국은 또 못 갔기 때문에 그동안 얘네들이 주봉 월봉으로 보면 얘네들도 똑같이 못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기업은행도 네. 마찬가지고. 네. 예, 엄청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맞아요. 갖고 있으면 네. 10,000원은 갑니다. 그러니까 키는 맞춰줘요. 네, 그럼 계속 혹시 본전이 오면 좀 더 사볼까요? 본전이 오면은 더 사시겠다. 이제 4월장이 열리게 되면 사실 살 종목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네.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지금 금융주들도, 그러니까 그 트로이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네. 얘네들이 또 조선주처럼 해운주처럼 달릴 때가 있어요. 네. 예, 원래 금융장세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한데 지금은 경기민감주 쪽으로 건설 쪽부터 움직이거든요. 기계, 그렇죠? 네네. 조선해운. 그러니까 이것도 네. 움직이고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까지 움직여버리면 지수는 4천을 갑니다. 네. 근데 지금은 세력들이 그렇게 갈 생각을 안 해요. 일부러 꾹꾹 눌러놔요. 그렇죠? 네, 맞아요. 유럽 시장이 저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꿋꿋이 안 가게 막아놓습니다. 뭐 이유들은 네. 많아요. 이유들은 네. 뭐 연기금에서 뭐 비중 조절해야 되니까 판다. 그다음에 기관도 열심히 매도가 나오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네. 한다라 그러는데 저는 네. 뭐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지만 4월 달에는 좀 이게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뀌게 되면 나중에서는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들도 지금의 조선주처럼 강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네. 아니다. 네. 나중에 나온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시면서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업종별 네네네. 순환매라고 하죠. 나올 때까지는 참고 가져가시는 건 괜찮고 네. 신규 매수할 거라면 지금은 네. 건설주라든지 네. 조선주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저기 조선주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시청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TV 보시는 분들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못 사죠. 네. 내려오면 저런 걸 사야 돼요. 저걸 사지 않으면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다음으로 움직일 게 철강주고 철강주 다음으로 따라 움직일 게 건설주인데 건설주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기업은행을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GS건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네. 그러면 건설주들을 본격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GS건설이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은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네. GS건설이 돌파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금호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오늘은 또 DL도 움직여요. DL도 물론 DL은 네. 지주사 쪽으로 바뀌었고 DL, ENC 네. 일단 건설주들이 4월 달에서는 네.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4월 달이 열리게 되면 종목이 또 네. 강한 게 또 생겨요. 또 네. 그게 이제 은행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은행주도 한 차례 한번 강했었으니까 네. 차라리 증권주 쪽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은행주가 먼저 갈지 증권주가 먼저 네. 갈지 건설주가 네. 먼저 갈지 저도 그래서 좋게는 다 봐요. 무슨 느낌인지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 네, 좋게는 네. 보는데 뭐가 먼저 움직일지는 역시 내일 4월장이 열리고 나서 지켜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막 추가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매수는 좀 내일이나 이제 4월 달로 좀 미뤄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강한 섹터로 달라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세노텍, 어떤 거요? 세노텍 세노텍 3,470원. 3,470원이요? 예, 8%입니다. 비중은 8%시고. 여기 좀 오래됐는데 네. 좀 어찌 해야 뭐 본전이라도 팔까 싶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얘랑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뭐 IT 유품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뭐 시세가 실리콘웍스처럼 분출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지만 걔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아직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다 움직이는 느낌은 아직은 없어서 조금 더 갖고 있으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 일주일, 2주 정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코스닥이 급등이 나와야 돼요. 코스닥이. 아니, 좀 주간 매수를 얼마 될 때 주간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추가 매수를 잠깐만요. 지금 자, 시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여기 60일선 달라붙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튀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코스피가 아까 분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튀죠. 제가 4월 달서부터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들만 일단은 먼저 조금 반응이 오는 것 같고 중소형주들은 내일 이후서부터 추가 매수를 다시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만 가능하신데 만약에 조금 성격이 급해서 좀 미리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손절 라인은 2,000원을 잡고 지금 추가 매수는 미리 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간 보고 매수를 몇 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아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보면은 보이잖아요. 네. 그걸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를 네. 잡으려면 그 보면서 사면 되는데 이거 눈을 감고 있으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매수하려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4월 달에. 4월 달에 할까요? 그렇죠. 4월 달에. 어차피 내일이 4월 달이니까 내일 4월 달에 확인 매수가 되는 자리는 이제 결국 코스닥에서 강하게 뻗어줘야 돼요.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코스닥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코스닥 기준으로 한 980 이상을 돌파를 해주는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움직일 때에서는 일단은 관망이 유리하긴 한데 근데 갈 것 같기는 해요. 지수가. 2,000원에서 2,200원, 2,000원에서 내 돌고 있어요. 2,000원에서 2,200원에 매도한다고요? 아니 2,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 그렇죠. 이제 2,000원에서 이제 그치 2,2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시죠? 예.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계속 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한 일주일 뒤에 물어보시는 게 안전하고 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팍 하고 올라가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면 몇 프로나 할까요? 지금 8% 있다고 하셨죠? 예? 8% 있다고 그러셨죠? 비중 8%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2,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한 예. 2,600원에서 2,8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화 주시고. 예, 예. 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개별주들은 예,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네, 참 전화 연결 힘들죠? 아, 네네. 엄청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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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KT를 좀 네. 많이 사보려고. 많이 그냥 좀- 샀었어야죠. 네? 많이 샀었어야죠. 아, 아니, 지금 이제 부동산 파는 걸로 살려고. 아, 이제 부동산 파신 걸로 사시려고 제가 예, KT 저 만두만 바닥에 사보려고 있을 때 그랬는데. 제가 KT 예. 바닥 쪽에 있을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앞으로의 통신 장비 쪽보다는 SK텔레콤이나 KT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2달 전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 네, 그 들으셨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보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뭐 투자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런 네.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무지막지하게 사죠.
네네. 저는 이런 차트를 명란젓 차트라 그래요. 아, 배가 빨갛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애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얘기는 얘네들 간다는 얘기인데 얘 단점이 뭐냐면 네.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면 한 15%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간 네. 폭이 7%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올라간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건 단적으로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그쵸? 이거 저기 그때 20년 전에 그거 받아갖고 7만 원에 7만 5천 원에 팔았던 종목이라서. 아, 20년 전에. 네, 그때 저기. 근데 그때 공모했을 이후로 계속 빠졌죠, 그렇죠? 네, 맞아. 19만 원까지 갔다가 네. 다 빠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T는 네. 어차피 안 망할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싸게만 사면 되는데 지금 싼 자리는 얼마나 지나간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싼 종목을 지금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다 있어요. 아, 다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네, 삼성전자까지. 삼성전자까지 안전한 거 위주로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네. 절대 깨질 네. 일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뭐 큰 소실이 나지는 않아요. 좀 지루할 수 네, 있어도. 맞아요. 근데 이거 일단 얼마쯤 사면 될까요? 요거 만약에 조정받으면 근데 잘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서는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네, 그렇죠. 네네.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 올라갔다가 네. 어느 순간 좀 내려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한 27,000원 이하? 아, 그렇게. 안 내려오면 어쩔 이게 수 없고요. 배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 배당도 줘요. 잘 줘요. 네, 많이 주더라고요. 네, 꽤 한 9%인가 주는 것 같던데. 아니, 5%인가? 1,400원씩 준다랬던데요. 그러면 올해? 한 5, 6, 올해? 네, 한 네. 2020년. 5%? 어쨌든 네. 배당도 적당히 잘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 계속 잘 줄 것 같아요. 차트 모양 보니까.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끌고 네. 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얼마 정도까지 보는 건가요? 뭐 3년 뒤에 뭐 예를 들어 얘가 10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도 중간중간 등락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해도 3년 네. 뒤에 그렇게 해서 수익 나서 전화 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삼성 SDI 이거 삼성에서 2016년도에 이거 크게 간다고 네. 제가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이거 네네. 100%, 150%갈 때에서도 제가 막 자랑했는데 그때 네. 올라갈 때도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SDS는 조금 물을 먹고 있어요. 아니 삼성 SDS 말고 삼성 SDI. 지금 아. 80만 원 갔던 거. 이거 그것도 10만 원짜리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노텍, 그 33LL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 SDI, LG노텍, LG화학. LG화학도 제가 작년 맞아요. 서울경제 다 말고 들었어요. 쫙 쪽에 다른 방송사에서 네. LG화학도 바닥에서 네. 엄청 얘기했어요. 대웅주들 이런 거 사는 거라고. 이게 대바닥짜리다 해갖고 2016년도짜리 있잖아요. 여기서 네. LG화학도 뭐 24만 원, 25만 원. 근데 여기는 뭐 여기 왔다고 감사합니다는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올라올 때 50%, 100% 올라갈 때도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저는 꼭 들고 있을게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그렇죠. 꼭 들고 있고 아니 근데 제가 그때도 꼭 전화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도 네. 마찬가지 길게 보면 네. 많이 갈 수 있어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인데 3년 뒤에 글쎄요. 다들 여기저기 방송에서 사다 보니까 어느 네. 전문가한테 추천을 받았는지 본인들도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 안전 같은데. 추천 받지 않고 이 종목을 잘 아니까 그냥 그래요? 땅 사는 마음으로 부동산 사는 마음으로 살려고 부동산 사기라고. 일단은 3년까지는 모르겠고요. 1년 안에 32,000원. 32,000원. 32,000원도 꽤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0% 한... 뭐 그렇죠. 32,000원 정도, 그러니까 32,000원 가면은 다시 전화를 주시고 거기에서 거기가 또 저항 자리라 거기에서 그 다음 목표치 말씀드릴 테니까 32,000원 쪽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까지 연락드릴게요.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저 상담 국보고요. 국보 3,200원에 10%예요. 3,200원에 10%시고 자, 매수 가격이 3,200원이시면은 사신 지가 한 1년 넘으신 것 같은데요? 1년도 넘고 물 타고 그래갖고 네. 많이 낮춘 거예요. 그래갖고 또 비중이 10%가 넘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죄송하지만 감사 보고서 아직 안 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네. 예, 감사 보고서 안 냈으면 벌써 급락이 나왔을 건데 이거 아직 급락은 없거든요. 감사 보고서.
3월 22일 날에 제출했네요. 적정이고. 적정이에요. 근데 네. 혹시 거래소는 상패를 안 당하나요?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소 상관없이요. 상패는 둘 다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 예. 근데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기업들이 지금 상패를 당하고 있는 거고, 네. 감사 보고서를 이제 못 내는 거겠죠. 왜냐면 내봤자 뭐 걸릴 게 있으니까, 그렇죠? 뭐 회사에서 네. 돈을 빼돌렸다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네. 못 내는 애들은 그래서 못 내는 거고, 이미 비적정으로 맞은 애들은 지금 거래 정지가 돼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고, 얘는 지금 적정이기 때문에 상패는 안 당해요, 이번에. 아,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고, 그리고 이거 아마 1, 2년 전에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인 거잖아요. 네. 2019년도에. 그러다가 지금 거기에 원래 정치 테마주는 이래요. 급등을 했다가 한번 확 휘몰아치면 긴 시간 조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3,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어 보이고, 네. 3,200원 가기 전에 3,000원 정도에서 좀 약하면 거기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전에 막 5, 6천 원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기 네. 때문에, 물론 이게 4월장이 원래 이런 걸 이제 저는 잡주라 그러거든요. 잡주는 나쁜 뜻이 아니고 저는 도구 잡주를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잡주는 그냥 변동성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네. 잡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네. 중소형 개별주,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도 우량한 게 있고 이런 잡주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 심한 증거금 100%짜리, 실적은 보나마나 안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실적은 보나마나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봐봐요. 저 적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작전하기 좋은 종목들인데 4월 달에 그런 작전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또 달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이 올라왔을 때 거래가 폭증을 하면서 급등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수익에서 많이 파시면 되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오게 되면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 뻔합니다. 올라왔다가 저항 부분에서 올라가는 척을 해놓고 얘네들이 물량을 다 털고 또 나와요, 또. 아, 예. 그럼 얘가 또 잠수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9월 달, 10월 달, 이제 10월 달 되면 또 감사 보고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벌써 10월에. 지금 4년 연속 지금 적자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감사 보고서에서는 비적정으로 맞으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10월에 돼요. 이제 3월에 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에. 이게 감사 보고서를 이제 두 번을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번 있고 10월 달에 한 번 있단 말이에요. 10월. 네, 10월 달.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통과가 됐으니까 4월, 5월, 6월에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힘이 비실비실하다. 그러면은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물리게 되면 쭈쭈쭈쭈쭈쭈 밀리다가 이렇게 되다가 상장 폐지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어쨌든 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 잘 파셔야 돼요. 그 200원 차이면은 다른 거 들어가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문가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삼성 SDS 만나봤는데요. 현재 0.26% 소폭 오르면서 19만 5,500원에 거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양시장의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 키운 뒤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 향해서 가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96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시장이 지금 보니까요, 개인들의 체감이 굉장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대형주들만 움직이거든요. 코스닥 종목들도 가는 애들이 있지만, 지금 주성엔지능 빠지죠, 후성 빠지죠, 옵트론텍 빠지죠, 그리고 DMS도 빠지고, 자화전자도 빠지고, IC도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뭐 에코플라스틱하고 하나, 뭐 마이크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중소형 주식엔 차별화가 나오고 거기다 지수는 또 올라가요. 한번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괜찮아요. 지금 지수는 잘 올라가는데 누르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누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답답함을, 왜냐면은 이게 지수가 유럽 시장의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계속 신고가권을 붙어 다니면서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은 대형주보다는 더 빨리 그 물꼬가 탁 터지듯이 막 급등이 나오고 막 급등 나오고 막 이거 올라가면 이거 쫓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순환매 나오고 짝짓기 매매 나오고 막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올라가면 누르고 어떤 애들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3월 지금 마지막 날인데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빠진 흐름들이 나오질 않는 이 상황에서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고, 자, 유럽 시장, 자, 다시 한 번 더 일본 시장 안 빠지죠? 얘네들도 오늘 누르네요. 일단 얘네는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시장은 좀 이따 이제 지금 개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중국 시장도 오늘은 급락이 없을 겁니다. 유럽 시장이 다 급등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4월장에서는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든 심지어 만약에 손절을 할 거다라는 생각도 4월장에서 시장이 약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꾹꾹 눌러놓고 있으니까 고삐가 풀리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먼저는 대형주부터 움직이는 중이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쪽은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KCC. 약세장에서는 전고점을 뚫는 대형 종목들이 안 나옵니다. KCC,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OCI, 뭐 요런 대형주들 뭐 오늘 잘 양봉이 나와주고, 그 외에서도 뭐 아까 봤었던 KT라든지 뭐 SK텔레콤 주의 흐름들이 지수를 안 빠지게,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CJ도 바닥에서 양봉으로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대형주들의 순환매는 나와주고는 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개인들이 똑같은 체감으로 좋으려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체감이 나쁘겠지만 개인들이 좋을 수가 없으면 대형주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중소형주들을 많이 포트폴리오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오늘 체감이 약간 괜찮을 뿐이고,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아지려면 4월장이 좀 열려서 좀 확인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후장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차츰차츰 순환매가 나오거나 반등세가 나오는, 그리고 내일 4월장이 시작이 되면 뭐 4월 1일서부터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월장이 시작이 되면 4월 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4월 며칠이죠? 4월 8일인가? 4월 옵션 만기일이 이번에 좀 짧아요. 4월 8일. 이번에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4월 8일 날이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때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기관하고 금융투자는 상방으로 잡아놨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잡아놨는데 하방이 크질 않아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밀어서 밑으로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맞춰놓고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근데 상방으로 저 멀리에다 맞춰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츰적으로 상승을 하는 옵션 만기까지 아마 그런 장세가 4월장에는 되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삼성물산 질문 주셨고요. 자, 매수 가격이 13만 원이시면 가져가세요. 지금은 대형주들 바닥권역에서 있는 것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4월 달에 중소형주들이 급등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갈 자리는 가주니까 뭐 1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서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 주신 분. 박스권이네요. 그렇죠? 박스권 25,500원에 박스권 10%. 다시 22,000원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거래량이 떨어지면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돌파가 되면 냅두면 되는데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돌파를 할 수가 없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바닥에서 있을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얘도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요 바닥에서 14,000원, 15,000원대인가? 요 바닥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번 올라가고 지금은 조정 박스권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 시점은 일단 4월 중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후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목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얘가 좀 밀리고 있는데 얘도 그냥 박스권으로 보세요. 저점 21선 있죠? 여기를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갈 때가 되면 종목들은 알아서 이렇게 폭발합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탄소 배출과 관련주들은 4월 달 중에 한 번, 왜냐면 기후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움직이거나 아무리 안 움직여도 6월 중에는 한 번 움직여요. 그래서 6월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4월장을 대비를 해서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종목들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4월장을 맞이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대형주의 비중과 중소형주의 비중 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별주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 그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맨날 가진 않아요.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4월장에서는 개별주들 많이 올라오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소형주 비중을 좀 줄이고 대형주 쪽으로 좀 안전하게. 아셨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응원글 올려주신 오은정님,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장 마무리하고 4월 시장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